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늦었네. 저는 5분 전에 저기한테 좀 있다고 왔거든요. 아니, 나는 늦으면은 뭔가 성과가 있어서 늦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올라가니까 기대가 큰데? 세팅이 덜 됐다고 기다리라 했어요. 네. 다시, 마스크 좀 한번 벗으시고. 가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슴 아프고 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본회의 때 야3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때 관련 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에 빨리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모임에서 그런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국민들께 국회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할 때가 됐는데 이 예산안과 함께 쌍둥이 심사를 해야 할 세 법안이 올해 양이 많고 여야 간에 또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협의하려면 시간이 촉박한데 아직 대법 심사 소위 구성이 안 됐는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의견 차이 같은데 이거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좀 이제는 상임위에 맡겨놓을 때가 아니라 그러다 상임위에 그냥 맡겨놓으면 법정기한 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그 문제도 좀 협의를 해서 빨리 하루속히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서 아무리 늦어도 2014년 이후 한 번도 정기국회를 벗어나서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좀 지도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일당에 된다면 먼저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오늘 또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한 분이 희생자 한 분이 또 발생했습니다. 158분이 이 세상과 작별을 했는데 국민들의 이 무거운 마음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민의의 정당답게 국민의 다수가 요구하고 또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는 일을 차질 없이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뜻 또 국회 다수의 요구에 부합하게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성역 없이 또 차질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또 규명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책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조사법에 의회에서 지난주 본회의 보고가 됐고 또 의장께서는 교섭단체 대표 간에 협의를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답게 그런 민심과 국민의 뜻을 좀 표현해 주십사 하는 의견의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늘 또 중진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또 다음번 당권 주자들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결국
그런 거대한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의장님께서는 국회에 여야가 함께 만들었던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속히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까지 함께 그 위원회에서 마련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정조사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그 행위 과정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료의 검증과 또 증인의 신문을 통해서 실제 관계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관계 현재의 지금 경찰 수사에 부족함이 있다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서라도 보다 국민에게 또 희생자에게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동참해 주시다는 요청에 말씀드리겠고요. 의장님께서 좀 전에 주신 그런 예산 문제 또 민생입법의 문제는 이건 당연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상임위와 또 예결에서의 그런 예비심사와 또 종합정책질의 이어 구별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효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잘 가려내고 그러나 민생을 살리는 또 서민을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과감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도 예산심사에 임해서 국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가 좀 더 저희는 좀 신속한 많은 법안들을 좀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각 상임위에서도 이제는 예산의 예비심사가 거의 끝나가니 이제는 정말 서로 앞다퉈서 밤을 새서라도 관련된 여러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속도전을 좀 전개해야 되다. 그래서 누가 더 국민 앞에 민생 관련된 이 입법과 제도의 개선에 많은 성과를 내느냐를 가지고 국회는 쉼없이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 또한 드립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오기 전에도 조금 전에도 3선 이상 평균 17분이 모여서 여러 정부 현안을 논의했습니다만은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다. 이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할 수 있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여러 절차를 취했습니다만은 번번이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들, 우리 사회의 안전을 높이는 방법을 접근하는 방법에 뭔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100차례 이상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건이 생기면 진상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진상조사에 너무 집중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리면 말하자면 재발방지하는 일을 계속 소홀히 한 것을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쟁에 흐르고 또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보다는 당분간은 강제성 있는 수사에 맡기고 그것이 끝나고 부족하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되 그때는 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하여야 하지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 방법으로 정쟁만 유발하는 것이 문제가 있잖냐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고 오늘 또 중진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특히 국회 상황이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예산법정 기한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하고 수사 결과를 보고 그래도 미진하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우리 당의 의견이 거의 당론에 가깝게 모아진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국정 운영도 해보신 정당이니까 또 제때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은 퍼펙트 스톰이 이야기 있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나 예산이 선제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협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만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 사실 지금 대통령실 옮기고 남은 옛 청와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리모델링이라든지 활용을 위한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행안부의 경찰국은 경찰을 지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법상 있는 경찰 인사 재청에 관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사 자료만 모으는 건데 거기에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법에 있는 재청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 예전에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그 기능을 했지만 그것이 편법이라고 없앤 마당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성적으로 좀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 부처에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예산도 새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많이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더 논의가 있고 얘기를 해서 논의가 있겠지만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가 예상하는 국정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도와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첫 해만이라도 좀 화끈하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그러니까 예산 문제, 일단 국정조사야 그것도 이야기 나눠가면 될 것 같고요.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실이 이전을 안 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의 혈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좀 있는 그대로 제대로 좀 제출을 하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미 들어간 돈이 있을 거고, 내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을 거고, 향후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들어갈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일치의 내용을 저희가 보고 나면 이건 불가피하구나, 이건 좀 저희가 보기엔 낭비성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이 보기에 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라고 큰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조를 받으시려면 그런 자료 제출부터 좀 우선하게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경찰국 신설이나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가 직접 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유법 시행령에 의한 기구의 설치이고 사업의 추진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따지지 않으면 언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저희가 전향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통령실 한 말씀만 드리면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서는 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청와대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이전 과정에서 뭐 민주당이 보기에 조금 위협한 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크게는 역대 대통령들 공약으로 다 해왔던 것들이고 하니까 크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기희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대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우리 당이 참여해서 의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3선 이상 중진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국정조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조사 중에 새로운 것을 밝힌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또 이미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와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 아까 3선 이상 중진 17분이 모였습니다만은 이구동성으로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혹시 뭐 추가로 다시 활동하시기로 하셨나요? 그건 뭐 필요하면 전화나 여러 가지로 계속 이런저런 협의는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도 좀 법정 기간 안에 민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 그랬고 민주당이 심사 과정에서 서로 논의해서 협의하자고 그런 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속 접촉을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언론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공개됐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 자체도 공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인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사생활 문제나 사적 정보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이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족들을 자꾸 모아서 무언가 정치적 도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기재위 소위 구성을 좀 논의를 하셨나요? 기재위 소위는 오늘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정리하는 걸 보고 왔는데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그 결론을 보고 다시 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예, 국회 의장님 주제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1시간가량 가졌습니다. 주 의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아마 국민의힘 원내대표 와 또 수석께서 뭐 말씀을 하셨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또 예산과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셨고요. 저희는 국정조사와 법안 예산 심사는 별개로 다 동시에 가능하다. 예산 심사는 당연히 예결을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진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보다 속도를 내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오히려 여당의 각 상임위에서 특히 간사들이 법안 심사에 대단히 소극적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여야가 바뀐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아까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 심사 또한 보다 속도 있게 성과를 내자. 이 입장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과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리고 당연히 동시로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 이런 뭐 제일 처음에는 이 경찰 등의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 그러나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서 나중에 판단하자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국정조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번 참사의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들을 반복하고 계신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의 검증과 증인의 신문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온 그런 증언과 자료가 결국은 향후 경찰 또는 향후 뭐 특검의 실제 수사의 자료를 쓰일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이죠. 나아가서 국정조사는 이러한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순서로 시간으로 선 후를 가릴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로 가능한 이야기다. 이미 그런 전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께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당 지도부부터 특히 오늘 또 중진들마저 이렇게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인 국정조사마저도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서 특위 구성과 그리고 이 특위에서의 계획서 안 작성에 착수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께서 뭐 여기에 결국은 절차대로 임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보다 좀 이렇게 법안 심사에 좀 속도를 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발목 잡기라는 여당 쪽의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에 대한 발목 잡기라는 겁니까? 예산안과 법안 심사 때 계속 발목 잡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안의 발목은 누가 잡고 있다? 국민의힘이 잡고 있다. 학업에 의지가 없는 학생처럼 보여요. 실제 한번 몇 개 상임위 알아보십시오. 누가 법안 심사 일자를 더 잡자고 하고 있는지. 우리 야당의 민주당의 간사들이 우리 원내지도부에 그런 지침을 받아가지고 법안 심사자고 계속 독촉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데가 여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사실관계를 완전히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요. 예산심사는 당연히 내년도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혈세 낭비성 예산, 그 다음에 유법 시행령을 통한 예산, 이런 것에서는 철저히 맞겠다. 그리고 지금 경제 위기 속에서 그런 경제의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떤 삶을 보듬는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10대 예산을 감액하는 것과 10대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 본격 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본인들은 시종일관 민주당이 발목 잡기 하고 있다, 다수당으로서 행포를 부리고 있다, 정쟁한다, 이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지금은 국정조사냐 예를 들어서 강제수사냐,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자기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제수사는 강제수사대로 당연히 그것은 사법적으로 책임을 묻혀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됐나요? 단적인 예로 하나만 선보하고 싶은데 예산안은 법률상 12월 1일까지 처리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각오해야 된다. 또 연말이 지나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부 여당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저분들이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예산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오히려 정부 여당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